안녕하세요. 집사TV의 집사입니다. 오늘은 합성 치사를 이용한 항암제 림파자 혹은 올라파립에 대해서 한번 작용 기준을 정리해 볼 텐데요. 이걸 한 이유는 전에 제가 그런 과학적 백그라운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합성 치사 혹은 synthetic letality를 설명하는 전공자를 위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인기는 많이 없었지만 이게 이 컨셉을 이용해서 실제로 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scientific background를 알고 있으니까 이 메커니즘까지 이어서 설명할 수 있는 약간 그 전편의 2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성치사가 뭐냐, 그 전 영상을 보고 오시지 않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두 방을 때리는 거죠. 한 방을 때리는 게 아니라 암세포를 죽이려면 두 방을 때려야 된다. 그래서 두 방이 합성된다 해서 그게 합성, synthetic이다. 그래서 letality는 죽인다는 뜻으로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컨셉이 굉장히 쉽게 나와 있는데 그 세포가 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프로틴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암세포, 이것이 만약 암세포라고 하면은 한 프로틴만 없앴을 때는 암세포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살아있다. 두 번째 프로틴만 타겟했을 때 산다, 죽는다? 산다. 근데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려면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타겟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synthetic lethality 컨셉의 끝입니다. 근데 이게 또 전에 제가 여러 번 관련된 영상 올려드렸던 그런 personalized medicine이나 그런 캔서의 그런 mutation status 아니면 gene expression 보는 그런 personalized medicine랑 관련이 있는 게 실제 암세포 같은 경우는 뮤테이션이 많이 들어있죠. 많이 들어있는 거고 우리 몸의 다른 세포는 뮤테이션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 뭐 하이퍼테리컬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 암을 조사해서 그 암세포의 프로틴 A, 특정 프로틴의 뮤테이션이 있어서 이 프로틴이 발현되지 않거나 이 프로틴이 제대로 워킹하지 않는 상황인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synthetic letality를 이용해서 우리가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겠죠. 여기 벌써 답이 나왔는데 치료제 개발 전략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서 암세포가 나와서 그 암세포의 그 유전 정보를 조사했더니 특정 프로틴의 뮤테이션이 많거나 특정 프로틴의 발현이 억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게 synthetic letality에 인터랙션 하고 있는 두 개의 프로틴 중에 하나다 라고 하면은 치료제를 뭘로 개발하면 되죠? 프로틴 B를 타겟하면 되죠. 왜냐면은 프로틴 B를 타겟하는 약을 만들게 되면은 암세포는 1번, 2번 두 타 쳤으니까 산다, 죽는다, 죽는다. 근데 정상세포 같은 경우 우리 몸의 세포 같은 경우는 1번, 2번에서 2번이 만약에 공격 당하더라도 우리 몸의 다른 세포 공격 당하더라도 프로틴 A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다른 세포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겠죠. 이런 식으로 암세포와 우리 몸의 다른 세포의 그런 그 죽는 정도를 다르게 해가지고 테라피릭 윈도우를 얻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합성치사의 컨셉으로 만든 약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죠? 이제 암세포를 잘 죽이겠죠. 이게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캔서 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면 잘 죽이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암세포만 잘 죽입니다. 그렇죠? 이게 컨셉은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를 했는데 이걸로 실제로 약을 나왔는데 그 약이 나온 게 다름 아닌 올라파립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synthetic lethal interaction을 보이는 유전자들도 요즘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 이 올라파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초창기부터 연구가 됐었고 그 당시 synthetic lethal interaction으로 알려진 것이 뭐였다? DNA repair pathway의 두 개의 몰레큘이 두 개의 pathway가 이제 synthetic lethal 그 interaction을 하고 할 수 있는 pathway로 알려져 가지고 그 두 가지의 DNA repair pathway를 같이 타겟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런 DNA repair 시스템의 백그라운드를 드리면 DNA repair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DNA는 이제 이중 나선 가닥 구조 맞나요? 한국말로 돼 있죠. 그래서 거기 항상 그 뮤테이션이 생겨요. 마치 DNA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를 이제 적어 놓은 설명서가 있다면 설명서에 자꾸 오탈자가 생기는데 그 오탈자가 생길 때마다 그 우리 몸에 있는 몰레큘들이 가가지고 이게 오타 났네 하면서 오타를 다시 원래 글자로 다시 바꿔줍니다. 지우개로 지운 다음에 다시 원래 글자로 돌려줘요. 그걸 이제 DNA repair pathway 있죠. DNA가 우리 몸속에서 계속 뮤테이션이 쌓이지만 그걸 다시 고쳐주는 pathway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6가지인데 6가지를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 위에 4개는 single stranded의 문제가 있는 거, 밑에 2개는 double stranded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2개로 single stranded SS라고 할까요? single stranded 가닥 하나 DS 가닥 2개 영향이 있는 거. 왜 이렇게 구별했냐면은 올라파립이 뭐냐면은 더블 스트랜디드에 이제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들이 있으면 싱글 스트랜디드 파스웨이까지 타겟해서 암세포를 죽였다. 이게 사실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게 하이라이트 해놓은 거는 오늘 하는 올라파립이 타겟하는 특정 몰레큘은 뭐냐면 PARP라는 거를 타겟합니다. Poly ADP Ribose Polymerase라는
이제 싱글 스트랜디드의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거를 고치는 pathway 중에 한 가지죠. mainly base excision repair라는 문제점을 고치는 그 몰레큘이에요, 우리 몸에.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이게 BER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PARP가 최초로 이 올라파리 8 당시에 이제 연구됐던 거는 이게 주로 BER pathway를 고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올라파립을 타겟하는 환자들은 이제 더블 스트랜디드 뮤테이션에 이제 문제가 있는 환자들, 특히 브라카 1, 2에 의해서 더블 스트랜디드 그 뮤테이션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을 고른 다음에 그 환자들한테 올라파립을 이제 타겟해가지고 싱글 스트랜디드 DNA 브레이크까지 유도를 해서 암세포를 주겠다 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그리고 약간 이걸 하려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또 크리스퍼를 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크리스퍼 같은 경우가 이제 유전자 가위잖아요. 유전자 가위인데 유전자 가위를 자르고 나서 이제 붙이는 스텝은 이제 셀룰러 인더지너스한 그 pathway에 의존적입니다. 그때 이제 그 의존적인 pathway가 이제 보통 homologous recombination HDR 중에 하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non-homologous androgen. 뭐 이름 같은 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 옆에 그림이랑 그냥 설명서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스 엑시전 리페어는 뭐죠? 이게 너무 작긴 한데 한번 플러스가 되네요. 베이스 엑시전 리페어 대표적인 예는 시스틴이 이제 유라실로 바뀌어서 베이스가 하나 바뀌었죠. 바뀌면은 원래 GC가 만나야 되는데 GU가 되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고쳐주는 게 뭐다? BER. 두 번째는 이제 뭐죠? 뉴클레오타이드 엑시전 리페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UV 같은 거 맞아가지고 타이미딘이 이제 옆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미스매치가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뉴클레오타이드 엑시전 리페어. 그리고 이제 미스매치 리페어는 이제 generally speaking 뭐 AT가 만나야 되는데 뭐 아니면 GC가 만나야 되는데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뮤테이션이 일어나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대로 고쳐야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가 다 특징 뭐죠? 두 가닥 중에 하나만 문제 있죠. 하나. 위에 줄, 뭐 이건 아랫줄. 이게 아래가 정상이면 이게 위에 줄, 뭐 둘 중에 하나. 그리고 하나는 또 뭐죠? 이거 너무 어지럽네요. 네, 마지막 하나는 이제 싱글 스트랜디드 브레이크. 여기 닉이 생긴 거죠. 빵꾸가 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첫 번째 싱글 스트랜디드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여기 빨리 와서 얘네들 고쳐야 됩니다. 못 고치면은 이제 세포가 분열할 때 뭐 S 페이즈일 때 DNA가 한 가닥이 이제 풀린 다음에 그 풀린 거가 이제 각각 딸세포로 가잖아요. 근데 풀렸는데 이제 실을 꼬아놨는데 실 두 개 중에 하나가 지금 끊겨 있으면은 그 풀 때 이게 떨어져 나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replication 스트레스가 있을 때 싱글 스트랜디드 브레이크가 더블 스트랜디드 브레이크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스텝, 이게 두 번째 스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약간의 그 컨트로버시가 있긴 한데 기본적인 컨셉을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 스텝. 근데 두 번째 스텝에서 그러면은 더블 스트랜디드 브레이크가 나오면 고칠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죠. 이제 HDR, 뭐 homologous recombination 오른쪽에 있네요. homologous recombination. 반대쪽은 non-homologous end-joining. 뭐 이런 디테일한 메커니즘은 제가 특히 밑에 건 제가 CRISPR 할 때 혹시라도 제가 자세하게 한번 커버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오늘 할 거는 DNA repair pathway가 크게 두 가지다. 싱글 스트랜디드를 고치는 pathway 1번, 2번은 더블 스트랜디드를 고치는 pathway. 그리고 제가 뒷부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환자 같은 경우는 그 특히 브라카 1, 2의 뮤테이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블 스트랜디드 브레이키지에 이제 그걸 고치는 pathway가 약간 망가져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 올라파립이 이제 싱글 스트랜디드 뮤테이션까지 고치는 스텝까지 망가뜨려 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센테리 레탈리티죠. 이게 첫 번째 힛, 두 번째 힛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센테리 레탈리티를 이 특정 환자들, 특히 여기 오늘은 오베리언 캔서로 할 건데, 왜냐면은 올라파립이 처음 어프로브된 게 오베리언 캔서거든요. 난소암이죠. 난소암 환자들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보시면 2011년 TCGA라고 이제 보통 여러 암을 가진 환자들의 그 암세포의 프로파일을 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한 2005년쯤 시작돼가지고 이게 되게 초창기 TCGA 논문 중에 하나인데 되게 유명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오베리언 캔서 환자들, 특히 여기는 하이 그레이드에서 되게 이게 오베리언 캔서 카시노마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말리그넌한 폼이거든요.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엄청 많은 걸 봤어요. DNA 시퀀스 보고, 뮤테이션 보고,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보고, mRNA 익스프레션 프로파일 보고, 이런 테크닉은 제가 자세히 안 들어가겠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 한번 설명드린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혹시 제가 기억난다면 여기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 인트로만 보시고 이걸 오셔도 되고,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이 TCG에서 그 캔서의 프로파일을 엄청 봤는데 그 중에 본 거가 하나가 뭐다? HR alteration이죠. 그 HR alteration인 그 원인 인자로 알려졌던 BRCA1, 2 뮤테이션을 봤어요.
봤고 여기 보시면은 그 드럼라인에서 뮤테이션이 있는 케이스 BRCA1 뮤테이션, 소마틱 뮤테이션, BRCA2의 드럼라인 소마틱 뮤테이션 그리고 이거는 뭐죠? 에피지네틱스니까 이제 그 유전자 자체는 괜찮은데 유전자를 읽을 때 레귤레터리 몰레큘들이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사일런싱 되면은 BRCA1, 2에 뮤테이션이 없어도 BRCA1, 2가 익스프레션이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어찌됐든 BRCA1, 2에 그런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오베리언 캔서 중에 몇 퍼센트다? 33%다. 3명 중에 1명은 오베리언 캔서, 이 특정 오베리언 캔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33%는 이 BRCA1, 2에 either 뮤테이션이 있거나 소마틱이나 아니면 점라인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에피지네틱컬한 그런 사일런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pathway도 봤는데 보면은 그 51%예요. 그래서 BRCA1, 2가 제일 메인이긴 한데 BRCA1, 2와 이제 associate 돼가지고 이제 HR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여기 제가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homologous recombination, 그 double stranded break repair를 하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거든요. 그 homologous recombination 하는 거에 관련된 몰레큘들을 보니까 환자 중에 절반 정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 인시던스가 높은 거예요.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올라파립 같은 게 그러고 나서 개발이 된 거거든요. 왜냐면은 환자 중에 절반 가까이가 이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에 문제가 있다. DNA를 리페어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올라파립이라는 그 당시엔 이름이 없었겠지만 개발을 할 때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이게 암 환자의 큰 특히 오베리언 캔서의 절반이나 되는 환자가 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스텝을 함께 타겟함으로써 왜냐면은 이게 문제가 있어도 암세포에 2번 스텝이 문제가 있어도 1번 스텝만 이 암세포가 괜찮으면은 문제가 됐을 때 고칠 수 있겠죠. 암세포 스스로 고쳐가지고 암세포가 안 죽는 거죠. 우리는 암세포를 죽이고 싶으니까. 근데 암세포는 되게 특이하게 지금 이 두 번째 패스웨이가 이미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첫 번째 스텝을 additionally target 해가지고 이 암세포를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엄청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메커니즘의 그 서머리인데 이게 자세히 들어가면 이걸 실제로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저한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심플리파이해서 이제 보여주는 피규어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앞에 싱글 스트랜디드 브릭, 더블 스트랜디드 브릭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싱글 스트랜디드 브릭이 더블 스트랜디드 브릭으로 이어지냐 아니냐는 약간 arguable 하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 이게 투 스텝으로 설명을 해놨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유방암은 아니죠. 지금은 난소암이죠. 난소암 유방암도 BRCA 뮤테이션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난소암 같은 경우에 절반의 환자가 BRCA1, 2 아니면 그거에 associated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암세포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미 망가져 있는 거고 올라파립을 이제 치면은 올라파립은 타겟이 PARP. 근데 PARP가 하는 게 바로 싱글 스트랜디드 브릭의 BER 메커니즘을 통해서 베이스 엑시전 리페어를 통해서 그 싱글 스트랜디드 브레이크를 그 문제를 고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이미 오른쪽 건 이미 암세포에 문제가 있고 우리는 이제 올라파립을 한 번 더 쳐가지고 이것까지 망가뜨려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드럼라인 뮤테이션과 소마틱 뮤테이션은 생각하기 약간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면 이건 너무 길어지고 여러 가지 퀘션이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approve가 난 게 최초 2014년 났죠. 전부 다 이제 ovarian cancer 먼저 났어요. 요즘은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특히 이게 2017년에 나온 논문인데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플라시보가 파란색, 올라파립이 빨간색인데 이제 progression free survival을 보면은 환자들의 이게 survival, progression free survival의 그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좋은 클리니컬 데이터를 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또 이 페이션트는 또 전부 다 그러니까 BRCA 뮤테이션을 가진 페이션트들한테 당연히 그 테스트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 또 좋은 점은 이게 다름 아닌 이게 보일라네요. 이걸 원래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보이네. 에스트라제니카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에스트라제니카에서 만든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거 에스트라제니카가 인수를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에스트라제니카에서 지금 팔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사나 이런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알약을 먹으면 돼요. 알약을 먹으면 되니까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약을 먹는 거에 부담이 다른 치료제에 비해 훨씬 덜한 거죠. 그 항체 치료제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2알 먹고 했더니 그걸로만 해도 이제 그 환자들의 그 상태가 훨씬 많이 호전됐다 그래가지고 이런 오베리언 캔서 분야에서 되게 브레이크트루를 이루었던 것도 상당히 최근에 이루었던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PARP 이니비터라고 제너럴하게 말을 하는데 PARP 이니비터 중에 저희가 하나 한 게 올라파랍이면 그거 다른 것들도 이제 다른 회사에서 다 시도를 하고 있고 오베리언 캔서에서 먼저 됐지만 이제 BRCA1, 2 뮤테이션이나 관련된 패스웨이 뮤테이션이 자주 발견되는 다른 그런 솔리드 캔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브레스트 캔서, 팬크리아틱 캔서, 프로스테이트 캔서인데 이런 그런 다른 캔서 인디케이션까지 지금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걸 하게 된 거는 이 PARPI의 키 컨트리뷰터가 있어요. 한 명이 UCSF의 앨런 애쉬워드, 다른 한 명이 스티브 잭슨. 이거는 이제 고던 인스티튜트 영국에 있죠. 근데 저는 이 사람이랑 그 얘기를 여러 번 해봐가지고 그래서 한번 넣어봤고 그래서 그래서 스티브 잭슨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올라파립을 처음 개발한 회사를 만든 사람이고 그 회사가 이제 그 애스트라제네카에 팔려가지고 이제 애스트라제네카가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거 짧게 끝내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였던 올라파립은 뭐다? 첫 번째는 PARP 이니비터다. 근데 PARP는 싱글 스트랜디드 브릭을 이제 고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타겟하는 환자는 뭐다? 이미 브라카 뮤테이션을 가진 환자다. 그래서 더블 스트랜디드 뮤테이션을 제대로 테이크 케어를 못하는 환자들에 한해서 우리가 이제 싱글 스트랜디드 브레이크까지 유도하는 올라파립을 이제 오직 고치는 거를 방해하는 거죠. 엄밀히 고치는 걸 방해하는 올라파립을 투입함으로써 그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우리가 타겟하는 치료제를 만들었고 그거를 우리가 그 용어로 뭐라고 한다? 두 방을 쳐야 되기 때문에 synthetic letality라고 한다. 그래서 synthetic letality는 지금까지는 이제 DNA 그 뮤테이션 그런 repair 시스템에 관련된 pathway로 초창기에는 연구가 됐다가 이제는 단순히 DNA뿐만 아니라 어떤 암세포가 두 개의 pathway에 동시에 의존적이면 그 동시에 의존적인 걸 타겟하려는 전략을 이제 generally speaking 해서 이제 synthetic letality를 타겟하는 테라피틱스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짧게 끝냈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